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들을 많이 팔고 계세요? 좀 많이 시즌에서 팔리는 게 내 상품이 딱 픽돼야지 잘 될 텐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작등을 해서 많이 올려둡니다. 한두 개가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3명 이렇게 유지하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젊은 또 여성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유튜브 피망 잡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외 구매 대행 쪽 하고 네. 계시죠? 예, 구매 대행 관련된 또 노하우 또 이런 부분 좀 많이 들어보려고 이렇게 피망 잡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망잡채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피망잡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 피망 잡채예요? 아, 그게 정말 의미가 없는데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의미를 좀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네. 그냥 뭐 잡채 이야기하다가 난 피망 싫어해 하면서 갑자기 그냥 피망 잡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역시 뭔가 MZ 세대스러운 유튜브 이름이에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28입니다. 28? 네. 와. 제가 왜 나이를 여쭤봤냐면요, 이렇게 젊은 분이신데 굉장히 선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이 사업에 가까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원래는 직장인이었고요. 직장 생활을 한 횟수로 3년 차 정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업무는 재밌었어요. 일 같은 거는 배우고 성취감이 있었는데 제가 한편에 어쨌든 열심히 해도 회사를 키워주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내 자신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허함에서 조금 퇴근을 하고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유튜브에서 그때 한창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엄청 많이 떠오를 때였어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자본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다. 방 한 켠에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쵸. 이게 자본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 같아. 그쵸. 네. 시작하게 된 시기는 언제신 거예요? 저는 시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한 건 21년도고요. 정확하게 이제 딱 돌진해봐야지 하는 거는 21년도 딱 완전 초반 때.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거죠? 네, 오. 중국 구매 대행만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하신 거였었어요? 네, 그냥 퇴근하고 한 집에 들어오면 야근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한 8시 정도 되면 밥 먹고 8시부터 부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한 2시, 3시에 업무 마무리하고 새벽에 한 2, 3시쯤에 이제 취침을 했습니다. 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 생활 한 6개월 정도 지속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업으로 넘어왔습니다. 퇴사를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업을 좀 키워볼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하면 딱 1년을 한번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딱 1년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깡패인 것 같아요. 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좀 안 좋아진 내 생활에서 조금 좀 불편했다라는 점이 있었을까요? 불편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이거 사업하면 자유롭다고 다들 장점이라고 많이 뽑으세요. 장점은 자유로움이다. 근데 단점은 그만큼 어디 가서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오. 지인들이랑 다녀왔는데 지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너는 그래서 언제 쉬어?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놀고 뭐 어디 방문하고 숙소 돌아와서 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시간 빼고는 자는 시간도 빼고 모든 걸 다 일을 했다. 이게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과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 노마드는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피망자채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왔습니다. 네, 월 평균 매출과 수익도 조금 궁금해요. 네네. 저는 월 매출은 한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거기서 마진율을 20에서 25% 정도 잡아가지고 최근에 안 그래도 보니까 한 약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야, 월천을 28살에 이루셨군요. 근데 통장에 이상하게 돈이 없죠. 네, 맞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산 예정금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랑 유튜브도 하면서 요즘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들어온 것 중에 사입을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투트랙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봤는데 그 계속 사업이라고 파이프라인 늘려주시는 거 네. 그것도 제가 마침 딱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을 좀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버는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들을 많이 팔고 계세요? 저는 그 제 유튜브에서 다루긴 하는데 저는 공구랑 농기구 쪽 많이 다루고요. 최근에 요즘 많이 시즌에서 팔리는 게 비닐하우스랑 그리고 피복기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너무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더 풀 수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크무비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크고 무겁고 비싼 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구매 대행으로 해?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나만의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저는 일단 확실히 크무비에 많이 치중을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랑 그리고 연관 검색어 같은 거랑 상품 수를 했을 때 한 10,000 정도 이하인 거, 그리고 경쟁률 한 30 이하인 거, 그 위주로 찾습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거는 PC 모바일 합계 한 달 검색량이 10,000 이하인 거고, 네네. 이 경쟁 강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말 그대로 제품이 경쟁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면 99가 넘어갈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건데, 제가 0에서 30이라는 거는 99 높은 비중이 아닌 조금 낮은 쪽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품들이 딱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 경쟁 강도 30이라는 게 30개 중에서 한 개인 내 상품이 딱 픽돼야지 잘 될 텐데, 그래도 또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닭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종류 쪽으로 막 닭등을 해서 많이 올려둡니다. 그렇게 하면 한두 개가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제품이 또 한 5개, 막 10개 이렇게 팔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왜 사는지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초보 때 저도 일반 회사원이었고 솔직히 도시에 살다 보니까 농기구를 많이 접할 일이 없어서 구매자분들한테 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제품 구매를 혹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제품 요즘 인기가 많아서요. 이러면 다들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한국어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좀 번역을 좀 해둡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지만 우리 가게에서만 살 수 있다 하면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늘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전화하다 보면 또 의외의 정보들을 많이 알죠. 이 상품도 있으면 살게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 부업으로 했을 때 2021년도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100만 원 나왔지만 더 높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혹시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팔고 있는 상품군들, 저는 처음에는 생활용품 팔았어요. 정말 막 등 쿠션,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헤어 집게 이런 걸 팔았었는데, 지금 돌아가면 그때 내가 팔고 싶은 거 말고 대중분들이 필요한 제품을 팔걸, 그런 거를 많이 후회를 해요. 처음에는 다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스토어가 본인의 위시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거야.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모든 걸 다 올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면 본인들이 다 관심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오늘은 요거 하나 올리고 다른 9개는 내가 안 팔아본 제품들 상품 카테고리를 채워본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상품 카테고리를 최대한 채워본다 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제품들이 꾸준히 팔리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필요하는 거는 이러한 거구나, 다른 거를 좀 시각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에 꽂히면은 또 계속 그것만 올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올린 것 중에 우연히 진짜 재수가 좋게 한 개 팔리잖아요. 그럼 더 꽂혀. 일주일 내내 그 카테고리만 올리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다른 카테고리는 시도해 볼 시간도 없이 2달, 3달이 허송세월 훅 가요. 맞아요.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되게 많이 전달해요. 기계처럼 루틴 딱 정해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9시에 딱 출근을 해서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분들이 업무 진행을 한 거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 이 검토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놓고 숙지를 한번 해놓으면 그분들이 업무 진행을 하는데 더 잘하기 때문에 거기 최대한 꼼꼼히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주문 들어온 거랑 그리고 제품들 뭐 파손이나 CS 같은 걸 주로 체크를 하고요. 3시, 4시 정도 되면 전 나머지 2시간은 공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투자 공부하고, 투자 공부? 그러니까 사입하는 거 어. 투자해서 이제 사입이나 이제 중국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하루 일과 중에 오전 9시 출근하셔서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의 업무를 체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는 3분 계시고요. 3분.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완전 초기부터 했던 분이어서 현재까지 한 2년 정도 같이 하신 분이고, 이분은 그러면 알바 분이세요? 네네네, 3분 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르바이트 3명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네. 그냥 이렇게 누구든 오든지 이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걸 엄청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꼼꼼하게 누구나 와도 이 분야의 이 대박. 파트에 본인이 딱 들어가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진짜요? 제가 한 2, 3개월은 정말 붙어서 계속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 2, 3개월 과정만 딱 지나면 혼자서도 이제 다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혹시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 온꿈사 카페에 혹시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경쟁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더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만 2년 넘으셨어요. 네.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딱 그 매출이 2천 찍히는 그게 제 목표였고,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오히려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너무 그 목표만 보고 너무 달렸더니. 대표님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정체기를 조금 많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그 정체기를 계속 겪었다가 이 중국 사입이나 그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이젠 또 다른 목표를 잡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구독자가 무려 1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황당하고 또 재밌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최근에 왔던 건데 정말 한 이틀 전에 온 건데 본인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알려달라. 그냥 공짜로 다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팁 좀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거 거짓말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땐 조금 상처는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업로드를 잘 안 하시는. 정말 바빠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해주세요. 여기 또 채널 이제 출연한 계기로 이제 또 열심히 해갖고 막 훅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화이팅. 네. 자, 그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을 때 뭐 유튜브나 강의나 책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 일단 유튜브는 투트랙님도 진짜 많이 봤었고요. 제 거를요? 저는 그냥 일하면서 계속 틀어놔요. 진짜요? 왜 댓글 한 번 안 썼어요? 그리고 또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의 영상은 채널 안 가리고 다 봤었고요. 그리고 전 국내 사입하시는 분들도 결국 큰 틀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책 같은 거는 최근에 봤던 게 10배의 법칙이라고 베스트셀러 책인데, 뭐든 내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행동을 맞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요약된 글이긴 한데 그런 관련 책들을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10배 법칙은 저도 굉장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온꿈사의 거의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성공은 의무다. 그쵸? 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안 된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10배 정도를 정말 노력을 해봤냐, 하루에 영상 10개 올려봤냐, 엄청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해봤냐, 막 이러면서 노력을 엄청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아마 4천억 정도의 자산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에도 휴식 시간 아니면 오전에는 좀 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10배 노력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에 맞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도 더 일찍 일어나고 주말도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나중에 검색을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세계 있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100억대 자산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동기부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을 때 마케팅 같은 거에 관련 제가 근데 요즘 관심 분야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이런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요거는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긴 때잖아요. 더 하고 싶거나 이런 취미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취미도 있고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헬스도 주로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요가도 하고 런닝 이렇게 4가지를 주로 하는데 요거는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 되게 바람직하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구매 대행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초부터 무언가는 해야지 하면서 할까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세요.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한테도 많이 오세요. 연락이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시작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려고 도전을 해봐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때는 많다. 그래서 무조건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젊으신 사업 사장님이신데 되게 멋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28살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촬영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전 네. 투트랙님 네.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와 나 이거 하면 성공했다 중에 하나가 투트랙님 만약에 뵈면 나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꿈을 이룬 날입니다. 갬동이네, 갬동. 진짜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하고 있는 말인데요.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엮게 함께 하면은 이제 1인 셀러에서 그 이상 성장할 때 엄청나게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망자체님께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하시려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셨으면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희망 잡채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